자, 여러분 39페이지 교재는 펴놓으시고 아까 말미에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있죠? 이거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자 필기 멈추시고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취득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매할 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으니까 그 매수인은 사실상 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취득자는 이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잔금 치러서 취득했어요. 이제 내 거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그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이런 말을 쓰냐면,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그죠?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아직 모르잖아요. 얼마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면 돼요. 취득세는 여러분 아까 배웠어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요.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니까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근데요,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던져버리고 거실에 나와서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찢어버리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어느 때 구체로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세금 납부할 문제.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거는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이번 순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징수 방법 알면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신고하는 때 이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때 납세의무는 소멸하느냐? 세금 납부하면요. 그렇잖아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금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어 설명 드릴게요. 잘 보세요. 과세에 기준일을 두고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이걸 글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취득세 같은 애들은요, 취득할 때 부과해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월 달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가 5월 달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갖고 있다가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처음에 민법 공부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갑을만 나오면 그냥 좀 이해가 되다가 갑을 병이 나오면 조금 알딸딸해지다가 갑을 병 정까지 나오면 진짜 이제 뭐 머리가 멘붕이 오다가 갑을 병정 무까지 나오면 이제 무는 한문도 어렵잖아요. 한문도 어려운 데다가 무까지 나오니까 그냥 막 저 완전히 멘붕 상태여가지고 그게 그거 갖고 막 뒤섞여가지고 이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수강생 그러더라고요. 민법을 들었더니 기억에 남는 건 갑을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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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막 이런 것만 생각난다고 하는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어쨌간에 세법은 뭐 갑을병정 뭐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1월 달에 5월 달에 막 갖고 있다가 10월 달에 막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도대체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보세요. 과세 기준일을 그래서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요. 나오면 항상 친구 누가 따라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재산보유세들 세 가지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입니다, 매년. 자, 그럼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재산세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2019년 5월 만약에 20일 날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요.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5월 19일까지 부분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안 분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은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인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건축물이 재산세 당해연도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고요? 6월 1일이에요 재산세는. 그래서 과세 기준을 6월 1일을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도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까 일부러 장난스럽게 갑을병정 막 이렇게 부동산 거래했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이제 두 사람으로 좁힐게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자, 을이요. 매수인 을이 5월 보세요. 여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를 했어요. 을명의로.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당해연도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지 매수인 을이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로 봤을 때 공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공부상으로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5월 30일 날 매수인이 20에 대한 열쇠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에서 이럴 때 재산세는 누가 납승자가 되냐면 재산세는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승자예요. 그래서 매수인 을이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당연도 나 재산세 안 내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수인 내요. 매수인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러지면 그러니까 똘똘한 주부들은 어떤 주부들은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연체로 무는 게 나은지 연체로 한두 달 무는 게 나은지 그 아니면 재산세 당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단돈 몇만 원이라고도 만약에 차라리 그냥 연체로 무는 게 낫다 그러면 연체로 물고 자 잔금 지급을 6월 1일 이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도 재산세를 안 내려면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언제 잔금을 치러야 된다?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수강생분은 감탄하시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세법이라는 게 이렇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세금이라는 게 우리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할 때도 시험에서도 효자 과목이고 다른 과목에 점수를 못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면.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그 다음에 주민세라는 세금 있잖아요. 주민세라는 세금도 여기 보세요. 경에 나온 김에 주민세라는 세금은 독립하게는 출제되지 않지만 종합문제 속에 조세 총론에서 주민세에 관한 내용이 깔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제3분 주민세라는 것과 제3분 주민세, 또 균등분 주민세, 그 다음에 뭐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럴 때 제3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들어도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얘기해 드릴 거니까.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고요.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주민세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주민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이게 예전에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예전에는 이게 뭐 5,000원, 4,000원, 뭐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한 3년 전인가 그때 이게 한 만 얼마로 바뀌었죠? 그래서 확 늘어나는데 그런데 균등분 주민세가 그런 거예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이런 거고요. 종업원분은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시험에서 종업원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봅니다.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도 근데 얘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고요. 균등분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이 8월 1일이 올해까지는 8월 1일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7월 1일로 바뀌어요. 똑같이 이제 7월 1일로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어떤 간에 자,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납세무 얘네도 과세 기준일인데 7월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29회 시험 때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래서 낯선 것들이 막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답은 1번 지문에 제3분 주민세 땡땡 7월 1일 매년 7월 1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식처럼 그냥 문제 보자마자 바로 고를 수 있는, 옳은 거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3분 주민세. 자, 얘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것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6월 1일 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봤다시피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당연도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그럼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전엔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제3분,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X입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재산세는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자,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O 맞잖아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맞아요. 6월 1일. 근데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X고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주민세들 다르다는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납세무 구체적 확정. 어느 때 재산세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그러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니까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로 아까 배웠어요? 세무공무원 과세주체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니까 얘는 세무공무원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결정하는 때 얘는 납세무가 확정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결정한 때.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최근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제 뭐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섞어놨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고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가 가자니까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얘 뭐예요? 국세지. 근데 종부세까지 같이 골라서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랬으니까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골랐어야 되는데 종부세까지 같이 고른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원칙 재산세는 결정하는 때 즉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 지방세에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회인가 22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정부가 하자니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과세권자의 결정은 세금 계산한 건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어떤 거라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애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지만 자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 오늘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배운 내용이 지금 지난주 5번주 합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징수 방법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헷갈려도 괜찮아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 강의의 특징은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험 작가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겠지. 절대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수없이 시험 작할 때까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여튼 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요. 왜 자신감을 잃었어요? 찍어요 그냥. 자 OX요. 네? 자 눈치만 보고 대답 안 하시는데 대충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는 건데 우리 오늘 처음 온 수강생이 자 한번 처음 왔으니까 다 이해해.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다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 O? 자 보세요. 역시 오늘 처음 온 티가 나는구나. 자, 잘했어. 용기를 하여튼 높이 쌓아서.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죠? 근데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아니에요.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은 신고 나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니까 그다음에 신고 없을 때가 결정하는 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역시 소멸합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어느 때 이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세목만 일단 볼 건데요. 자, 우리가 39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39페이지 2장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테마는 원래 가장 많이 조세 총론에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교재를 보시면 제1절 납세 의무 성립 및 확정에서요. 성립 시기 이런 거는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아직 세금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충 내용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1번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니까 40페이지요. 40페이지. 자, 여러분, 취득세요. 미출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땡땡.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는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요. 자,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를 쭉 소개해 드릴 거고요. 면허에 대한 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록번 미출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어느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 X입니다.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재산세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있고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4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부가세, 꼽사리 기른 지방소비세 신경 쓰지 말고 주민세, 과세 기준인데 제3분 또 균등분 올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이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만 또 미출입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해도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예비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얘네들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쫙 꺼놓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요.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건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요. 결론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이 있고 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일정한 과세의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방 본 대로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대요. 그러면 소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는 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쭉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소득세가 계산돼요. 근데 소득세는요, 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있잖아요. 빼빼로 데이에는 뭐 가래떡 데이 뭐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빼빼로 데이에 보면은
얼마 전에 빼빼로 데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저 보니까 그 빼빼로가 막 특히 편의점 같은 데라든가 무슨 뭐 선물하는데 막 엄청 쌓아놨더라고요. 막 입구에. 그래가지고 뭐 왜 이렇게 과자를 많이 쌓아놨어? 지나가다 보니까 빼빼로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고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빼빼로가 엄청 쌓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빼빼로 데이였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편의점 나오면서 저희 동네에서 야 이거 빼빼로 저 많은 게 아직도 못 팔고 남은 거 있잖아요. 저거 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 얘가 강의할 때는요, 제가 강의할 때는 진짜요 피부가 하얗고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옛날에는 피부도 하얗고, 제가 수강생들이요, 아줌마 수강생들이 진짜 그랬어요. 얼굴에 어떻게 잡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요 후광이 비친대요. 진짜 진짜 아우라 후광이 나와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줌마 수강생들이 굉장히 막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빼빼로데이 강의한 지 11월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있잖아요. 수강생들이 막 교탁에 빼빼로를 싸놨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 계시는데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빼빼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강의한 곳에서, 지난주였나? 이제 금요일 강의한 곳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또 누가 가가지고 또 편의점에서 빼빼로 하나 사가지고서 거기다 또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진짜, 지났는데 뭐하러 그걸. 하여튼, 근데 어떡하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날. 이때는요,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비로소 어느 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소득세는 비로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막 꼬셔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했어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서 이 12월 31일 날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보충 내용에 나와 있는 예외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41페이지. 자, 상속세, 증여세 나오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동그라미 6번만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습니다. 자,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친구, 종부세 얘네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6월 1일로 납세무 성립 시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오, 맞습니다. 또는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보시고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첫 번째 거. 다음은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래요? 아니고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취득하는 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요 예제 문제가 29회, 이번 지난 29회 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29회 때 출제된 문제 한번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잖아요. 자, 주민세 제3분, 주민세 언제 납세무 성립해?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예요?
7월 1일. 아유, 이거는 수십 번씩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지문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췄어야죠. 나머지 애들 막 낯선 애들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받고 이제 이 납세무 확정입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납세무 확정이란 그냥 읽어봅니다. 줄 긋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넘어갑니다.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하고 부과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양가로 1번 신고 납부 방법 의의 누가 납세무 확정하느냐? 납세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납세무자 신고에 여기 저기가 안 돼 있네. 신고의 동그라미. 자, 이거 신고의 동그라미.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권자 결정을 통하여 납세무를 확정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근데 무신고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세금 다시 계산해? 과세권자가. 자, 그렇잖아요. 결정해서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팀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해당 세목이에요.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번 순환에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미출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오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지자로 지금 시작한 4가지가 그런데 일단 오늘 요 정도만. 국세에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법인세, 부가세 등등 그렇다. 이런 거. 종부세까지 알아두시고요.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 양가로 2번 봅니다. 부가과세 방법. 의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국가만이 지방세 또는 국세의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처럼들 이런 것들 쭉 그런 얘기들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세목이에요.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등이요. 자, 그리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미출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양가로 3번 자동확정이라는 건 지금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눈길 주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니까 눈길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자,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지방세 다음에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본 납세무자가 과세입증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자, 그래서 니은번 지방세 과세입증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경우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디귿번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해당 지방세 과세입증과 세액을 지자체가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를 무신고하면 누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과세권자. 지자체장이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징수 방법 해가지고요. 이 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세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 납세무 확정하는 방식. 신고에 거기 색깔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요. 또 보통징수 또는 부가가치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권자 뭐하는 때? 결정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건데 징수 방법만 알면 되고 그 적용 세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 세목만 잘 기억하면 돼.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등등등.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예, 재산세, 지방세에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 친구 등등등. 국세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예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포인트는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금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것만 알면 되고 징수 방법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결해서. 아셨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 보통 징수나 부가세 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요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세.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어느 때?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종부세는 원칙 뭐? 결.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잖아요. 원칙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자,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니까 이건 뭐예요? 고기술통징수세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양도득세는 뭐?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답을 뭘 고르셔야 돼? 예? 자, 디귿번 하나만 골라야지. 왜냐면 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뭐 하나만 골라야 돼? 재산세만.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종부세까지 고른 사람들.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르면 안 되죠? 근데 종부세까지 골라서 틀린 사람들이, 어이없이 틀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만 고르셨어야 됩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자, 넘어갑니다. 44페이지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납세무 소멸 사유가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또 독립화원비율 30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소멸 사유 알아봅니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뭐 자세히 줄글 필요 없고 일단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소멸 사유 볼게요. 납부요. 여러분,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입니다. 충당은 제목만 하시면 돼요. 뜻만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다 대신 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다 막내 아들이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부모님 댁에 날라오는 세금 고지서 날라오면 다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효자들이죠. 근데 돈은 다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제가 꼭 막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는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그 어디 그 모시고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부모님이 이제 그 어디 모시고 갔다 오면 봉투 저기 주셔요. 제가 주면 제가 안 받으니까 예의상 안 받잖아요. 제가 됐다고 이제 안 받으면은 꼭 어디 봉투 돈 봉투 어디다 놓고 가세요. 기름값 하시라고. 그래서 저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그래도 이렇게 당신들 평생 사실 돈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다 봉투 놓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한번 사면 저희 아버지가 밥을 또 한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 번갈아 가면서 밥 삽니다. 아니, 진짜예요. 아버지가 한번 사면 제가 한번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그래요. 어떤 식당 가면,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밥값 내면 또 좀, 몇 년 전까지는 아버지가 그냥 계산하셨었는데, 최근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아버지가 이제 좀 어떨 때는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돈 내면 좀 그렇다고,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그냥 뒤에서 슬그머니 봉투 그냥 찔러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돈 내라고. 어떤 날 번갈아면 사요.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 잠깐만, 내가 2만 원만 빌려. 내가 뭐 좀 내야 되는데 잠깐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그래서 2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2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거하고 이런 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을 분명히 받고 제가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대행만 해주는데, 인터넷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에 예전에 어떤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안내문이 왔냐면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환급,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자,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자, 여러분 보세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 절차에서 환급을 받고 이걸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낼 거하고 돌려받을 거
요번에 낼 거하고 돌려받을 것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뜻만 알면 돼. 충당은 납세금보다 소멸 사유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은 소멸한다. 양가로 3번 부과 취소도 말뜻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무 교수님한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민법 공부할 때 취소 그러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자, 법률행위를 취소해 처음 법률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러면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지금 부과 취소했어요. 처음 세금을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럼 부과 취소하면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샥 없어지니까. 그래서 부가 취소도보다 소멸 사유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 취소, 소멸 사유고요.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이제 제척기간이 뭔지 배워요. 우리 세법적으로는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0년 전, 40년 전에요,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내긴 내는데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 1년 전 일도 내가 세금 냈나? 가물가물한데, 30년 전, 40년 전이면 증거 자료 하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주님께 발견했어도. 자, 그게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국세 제척 기간. 그래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몇 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10년. 여러분 절 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기요, 제가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거든요. 근데 한 4년은 좀 더 지났어요.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이요.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이런 게 제척기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45페이지 나머지 이제 표에는 제척기간 신경 쓰지 마세요. 45페이지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배워요. 여러분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법원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해. 그러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그런 얘기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줄긋지 마세요.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 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대충 이해하셨죠? 말뜻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국세 지방세를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근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그러니까 그 말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지방세 소멸시효 5년. 근데 국세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 자, 적용됩니다.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충 중단과 정지 이런 것들은 눈길 주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같은 데서 기본 개념을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세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넘기시니까 46페이지 나옵니다. 46페이지에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자, 그래서 부가 철회요. 말뜻만 하시면 돼요. 부가 철회라는 게 뭐냐면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납세 의무자가 특정이 안 됐거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고지서가.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걸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하면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거기서 용어 정리 나오잖아요. 주소, 고소, 영업소, 줄 긋지 마세요. 말뜻만 알면 되니까. 주소, 고소, 영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징수, 유예 등 조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 부가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자, 근데 나중에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위에 다시 보니까 부가 철회,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납세자의 사망이요. 자, 죽었다고 여러분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난다 아니에요. 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그 비상속인의 납부할 세금을요,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빚만 떠안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안 내도 돼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하여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니까. 법인의 합병이요, 이것도 소멸사유가 아닌데 말뜻만 하시면 돼요. 절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겠지. 다 법인들 진짜 세금 엄청 체납해놓고 나중에 그냥 비법인하고 합병해가지고 세금 납부할 의무 소멸시키겠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47페이지에서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예제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예.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죠? 소멸시 완성. 법인의 합병, 아니죠 이건? 예. 자, 제척기간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잖아요. 소멸사유입니다.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번 세 개가 소멸 사유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막 기출됐던 막 문제들인데 풀만하죠, 여러분들? 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운 기초과정 배운 지식으로도 문제가 막 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이런 걸 실천해서 못 풀면 돼, 안 돼? 안 되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배운 지 두 배우고서도 문제가 풀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여러분요, 눈길 주지 마시고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를 보면은 교재가 이론이 쭉 나오다가요,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를 펴시면 제 교재 특징이 뭐냐면 74페이지를 펴니까 마무리 그 스텝 해가지고 단원 리뷰, 지금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또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OX가 나와 있어요.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OX를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배운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기출 및 실전 문제 해가지고 또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뭐 기출 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이제 넘겨보면 되냐면 83페이지에서 한 장 넘깁니다. 83페이지 넘기니까 우리가 이제 제1편 조세 총론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제2편 지방세 강론이 이제 펼쳐지고요.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다음 주에는 86페이지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미없었던 조세 총론이 끝나고, 조세 총론이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뭐 추상적이고 전반적이고 그런 거라, 용어 익히고 그런 거라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취득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요번에 집 하나 살 때,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걸 상가를 살 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요. 앞으로 살 걸 상상해야지. 우리가 돈 많이 벌 걸. 그러면서 수업을 듣고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유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수업은 끝난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취득세 강론으로 들어가고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는데, 자, 뭘 배웠냐면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자, 먼저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는데, 먼저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을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요?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가세 방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합니다. 국가는 자체가. 그래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 한내.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있습니다. 이번 순환 두 가지만 알면 돼.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 두 가지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들 두 가지 등등 보통징수합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일단 어떤 거? 고지서 날라오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이 뭐한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입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세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금방 봤다시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그 신고납부 의무 불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가산세는 또 얘는 조세 포함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조세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 20만 원, 과세권 다 계산한 세금 10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세금을 국세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해요, 포함시키잖아요. 기본세에서 봤었는데, 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징수 순서상 뒤에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그 다음에 또 절 봅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합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자, 그냥 무신고했을 때 20. 과소신고했을 때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현재까지는 0.03%인데 올해까지는 2019년도부터는 0.025%씩, 0.025%씩 가산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자,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손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금은 자, 고지세액 시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가 적용돼? 3%, 100분의 3, 3%. 그리고 깔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이라는 게 가산되는데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올해까지는 1.2%인데 내년부터는 0.75%씩, 0.75%씩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60개월까지. 오, 제가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있잖아요. 요거 언제까지 중과상금 적용된다? 그럼 그 전까지 목소리가 작다가 요거 나오면 60개월 하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60개월까지 요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과상금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상금 낼 수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납세무는 그리고 이것도 있구나.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취득세가 대표적으로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일 때요?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건데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일 때 내가 취득한 가격이 딱 5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중고자동차 샀어요. 딱 50만 원에. 자,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저 친구 계속 나와야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고지산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뭐 60일, 30일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29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언제? 7월 1일에 얘들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분명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자, 성립한 납세무는 이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확정이 된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할 때 확정을 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등등.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결정하는 때. 자, 원칙 과세권자가 합성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이번 순환.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등.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또 있었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멸. 자, 납세무 소멸, 납부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워도 되고 시험에 또 뭐 28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한번 대충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 소멸사이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 거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잘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부터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들어야지 오늘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을 안 들은 분은 있죠?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럼 또 바로 모르는 말이만 나와요. 전혀 다른데도요, 조세 총론과 지방세, 전혀 다른데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강의부터 다 듣고 이제 얼마 강의 안 했으니까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오늘 강의한 조세 총론까지 내용은 핵심 요약 정리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